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도주의 북한학 제6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중 북한의 가족제도 편에서 오늘은 저체제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산물인 북한 주민 사이의 결혼 문화와 결혼 예단 및 지참품에 대해 범일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범일반적인 결혼 문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결혼 문화는 중매 결혼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지역, 같은 직업군 사이의 결혼이 기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중매 결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 사이에는 아직도 중매 결혼을 해야 별탈 없이 산다는 말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간섭과 통제 밖이 인간적 가십거리에 늘 목말라 있는 북한 주민 사이는 주변에서 연애, 결혼이란 말만 들리면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주변 친구, 이웃 등 모든 인연이 동원돼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 찬반방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거의 성사되었던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불가능했던 결혼이 성사되기도 하는데, 이런 풍조를 나름 피해가기 위해 북한에서는 비록 연애로 시작한 교제이지만 정당에는 보증수표와 같은 직장 상사 혹은 이웃 어른을 내세운 중매 결혼으로 그 끝을 냈습니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북한은 연애 결혼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틀에 꽉 막혀 있는 그것에서는 심리적으로나마 일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중매에도 열심히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매를 잘 서면 양복지 한 벌, 중매를 못 서면 뺨석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같은 지역, 같은 직업군 사이 결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현업 문화에서 이것은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왜? 주민 이고주의 자유가 정치적, 법적, 제도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민 사이와 긴밀히 엮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의 요구는 한마디로 당과 수령이 지정한 곳에서 당과 수령이 이동 조치를 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절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같은 지역의 주민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김일성 족속은 도시지역 총각이 농촌 탄광 광산 지역의 처녀와 결혼을 한다면 농촌 강화 탄광 지원 광산 집중 명분으로 그 총각을 아예 그쪽 지역으로 이주 조치해 버립니다. 북한은 또 직업군별로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직업군과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결혼 상대를 찾을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슬로건은 당과 수령이 세워준 혁명 초소에서 대대손손 복마라, 이것입니다. 이 경우 북한 주민사회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과 결혼을 하면 강제 이적을 당하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아마 지구촌에서 북한처럼 사내, 같은 직업군, 같은 직장에서의 결혼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군수 공장들에 가보면 결혼한 사람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같은 공장 출신들입니다. 그 외에 소위 연애 결혼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주로 북한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장기간의 군사 복무 와중에 주둔 지역 처녀와 눈이 맞아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농촌 지역의 처녀들이 도시 혹은 공업지구 출신 군대와 결혼해서 제대 후 남편을 따라 농촌을 빠져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 그 동네 주민들은 아무개 집딸이 출세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김정일이 1980년대 중반엔 농촌의 젊은 인력이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농촌 처녀와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농촌에 배치하라는 방침을 내리는 바람에 농촌 처녀가 결혼해서 소위 타 지역으로 출세가는 그런 광경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결혼 예단 및 지참품에 대해
범일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북한이 수령 절대주의 공산 독재 체제이므로 수령이 결혼식에 보내는 예단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안중에 있는 당군종 핵심 기득권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어버이 수령의 명의로 예단을 보내는데 그 속에는 신랑 신부에게 주는 김일성 명함시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저희 종합대학 동창 중에 아버지가 호위총국 정치국장이었던 한용주가 있었는데 제가 3대명 생활을 마치고 배치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1979년 5월경 길거리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목에 김일성 명함시계 오메가가 똑 채워져 있어서 물었더니 결혼식 날 김정일이 결혼 예물로 신랑과 자기에게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한 일이라고는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북한의 운태우 고급생활 보장 수표나 같은 명함시계를 받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의 열망은 열심히 일을 잘해서 김일성 명함시계를 받는 것이었는데 한용주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김일성 명함시계를 본 뒤로는 아예 그런 열정과 열망을 버려버렸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내 동창 한용주에게만 명함시계를 예단으로 보냈겠습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음 북한 주민 사이에서의 보편적인 결혼 예단과 지참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예단에서 제일 웃기는 것은 결혼식 날에 입을 신랑의 옷, 신부의 첫날 그 예복에 거기에 달 김일성 족속 초상의장을 넣어서 보낸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북한 주민 사이가 너도 나도 달고 다니는 대중화된 초상휘장이 아니라 소위 간부 기득권만 부착한다는 당기 초상휘장입니다. 북한에서는 일명 당상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이 퇴진 다음에는 당기에 김일성, 김정일 화상이 박힌 당상이 가장 위신 있는 결혼 예물이 되었답니다. 북한 사회에서 당기 초상휘장은 곧 권력의 상징이고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살다 보면 똑같은 초상휘장을 달고 다니도 당상을 단 자들은 언제 봐도 기고만장하고 뒷목이 뻣뻣합니다. 다음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예단은 극히 단순합니다. 신부의 첫날 옷감, 첫날 밤에 입을 속옷들, 화장품, 형편이 되면 손목시계, 그런 이 개선에서 예단이 준비됩니다. 하지만 신부는 그 예단과 집찬품이 정말 등골이 휘도록 무겁습니다. 우선 신랑의 첫날 옷감, 손목시계, 속내의 등은 물론이고 신랑 측 부모 형제에게 옷감 한 벌씩, 신랑 측 삼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에 참가하는 아둔의 8촌까지 옷감을 물론 그것이 역부족이면 양말 한 컬레라도 다 마련해서 넣어야 합니다. 다음 지참품입니다. 북한에는 남자가 살림짐을 마련해서 신혼 살림을 푼다는 관습이 아예 없습니다. 또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조건과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북한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첫날 입을 부채, 시집 식구들이 깔고 앉을 방석, 이불장, 옷장, 책장 등 가구들, 가마, 그릇들, 각종 부엌 세간들,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신부 측의 결혼 지참품을 오장육기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오장에는 이불장, 양복장, 경대, 책장, 찬장, 식장입니다. 이 속하고 육기에는 테레비, 냉동기, 세탁기, 로금기, 선풍기, 재봉기가 속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희망사항이지만은 그리고 북한 주민 사회에서 오장육기를 다 갖추고 시집을 가는 여자도 극히 소수지만 그래도 그곳 주민들은 오장육기 노래를 아주 야유조로 잘 부르고 있습니다. 남자는 보통 개짝 1개, 여자는 자동차로 예물을 운반하는 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여자들은 결혼식 하는 것도 그 모든 부담을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얻는 것이란 남자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딸 셋이면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는 부모들이 한탄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딸 셋이면 그 부모가 해외여행만 다닌다는 정서와 비교하면 북한의 결혼 문화가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가를 시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자녀 출산 및 어린이에 대한 국가 관리 실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